오늘 우리가 걷는 길은 설악산에서도 물빛이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 바로 12선녀탕 계곡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남교리에서 시작되는 이 길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 그리고 크고 작은 폭포와 쏘가 이어지는 내설악의 대표적인 계곡 트레킹 코스입니다. 12선녀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신비롭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밤이 되면 하늘의 선녀들이 이곳으로 내려와서 맑은 물에 몸을 씻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깊고 푸른 물웅덩이들을 선녀탕이라 불렀다고 하지요. 문화유산 자료에서도 12선녀탕은 선녀가 내려와 목욕했다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탕이 12개라고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8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방로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높은 산보다도 먼저 계곡의 물소리입니다. 졸졸 흐르는 작은 물소리에서 시작해 바위에 부딪혀 퍼지는 시원한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의 묵직한 울림까지. 12선녀탕 계곡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소리가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이제 계곡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크고 작은 폭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저 만나는 폭포들은 크기가 아주 웅장하다기보다는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는 섬세한 폭포들입니다. 이 계곡의 특별한 매력 중 하나는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다리들입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계곡을 왼쪽에 두고 걷다가 어느 순간 작은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길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이어집니다. 이 다리들은 단순히 길을 연결하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12선녀탕 계곡에서는 다리 하나하나가 작은 전망대가 됩니다. 다리 위에 서면 발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르고 물속 바위는 둥글게 닳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물이 바위를 어루만지고 비가 오고 눈이 녹고 계절이 지나가면서 바위는 날카로움을 잃고 부드러운 곡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다리는 계곡의 폭이 좁은 곳에 놓여 있어 바로 아래 물살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런 다리에서는 물소리가 훨씬 가깝게 들립니다. 마치 계곡이 귓가에 대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다리는 조금 넓은 물길 위에 놓여 있어 다리 아래로 푸른 물빛이 잔잔하게 고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물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햇빛이 물 위에 닿으면 은빛으로 반짝이고, 그늘이 들이오면 물빛은 짙은 옥색으로 바뀝니다. 12선녀탕 계곡의 다리들은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계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철제 난간과 데크, 계단식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계곡을 가까이서 느끼면서도 위험한 물가나 미끄러운 바위를 직접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 뒤나 수량이 많은 날에는 이 다리들의 존재가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계곡물은 평소보다 힘차게 흐르고 작은 물길도 어느새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급류가 됩니다. 복숭아탕으로 향하는 길, 숲 사이로 하얀 물줄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이 바로 응봉폭포입니다. 12선녀탕 계곡의 대표 절경인 복숭아탕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응봉폭포는 계곡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넓은 바위벽을 타고 떨어지는 물줄기는 설악의 단단한 안방과 맑은 계곡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단순한 계곡이 아니라 산 전체가 오랜 시간 빚어낸 물의 조각품을 보는 듯합니다. 미끄러지며 흐르는 물은 모난 바위를 깎고 또 깎아 완만한 곡선을 만들었네요. 선녀들이 목욕했다는 전설이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다가도 이렇게 맑고 깊은 물빛을 보고 있으면 옛사람들이 왜 그런 상상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탐방로를 걷다 보면 다리와 계단, 데크 길이 반복됩니다. 12선녀탕 계곡은 물이 맑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곳의 물빛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투명한 연두빛이 나고, 숲그늘이 짙은 곳에서는 푸른빛이 더 깊어집니다. 바위가 깊게 파인 곳은 마치 유리그릇에 물을 담아 놓은 듯하고, 그 아래로는 작은 자갈과 바위의 무늬까지 보입니다.
이 길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빨리 정상에 오르는 산행이라기보다 계곡의 표정을 하나씩 만나며 걷는 길입니다. 다리 하나를 건널 때마다 계곡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는 잔잔하던 물이 다리를 건너고 나면 갑자기 바위 사이로 떨어지고 조용하던 숲길 끝에서 예상하지 못한 작은 폭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선녀탕 계곡에서는 걸음을 자주 멈추게 됩니다. 비록 이름 없는 폭포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엔 웅장한 모습일 것 같네요. 우리는 계곡을 따라 4km를 걸어서 올라왔고 200m만 가면 복숭아탕을 만날 수 있겠네요. 지금 보이는 이 폭포가 복숭아탕으로 떨어지는 용탕폭포입니다. 너무 높은 곳이라 하늘로 올려보니 목이 다 아픕니다. 이곳 내설악 바위는 한 덩어리로 이어진 듯해 바위의 끝을 찾을 수가 없네요. 드디어 내설악 12선녀탕 계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곳, 바로 복숭아탕입니다. 복숭아탕은 이름 그대로 그 모양이 복숭아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깊게 파인 바위 안에 맑은 물이 고이고 그 위로 폭포수가 떨어지며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복숭아탕은 12선녀탕 계곡의 대표 절경이며 복숭아탕으로 떨어지는 용탕폭포와 함께 이 계곡의 핵심 풍경으로 꼽힙니다. 복숭아탕 앞에 서면 자연이 얼마나 섬세한 조각가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일부러 둥글게 깎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연못을 파놓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물과 시간만이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폭포수는 위에서 떨어지고 떨어진 물은 바위 속을 돌며 하얀 거품을 만들고 그 물은 다시 아래 계곡으로 흘러갑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물이 오히려 가장 고요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 이곳이 바로 복숭아탕입니다. 다시 계단을 따라 올라오니 복숭아탕으로 떨어지는 용탕폭포와 복숭아탕을 위에서 내려볼 수 있네요.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폭포가 두문폭포입니다. 두문폭포 위에서부터 이어진 바위는 폭포 아래 100m를 지나 용탕폭포와 복숭아탕을 지나 한참 아래쪽까지 모두 이어진 아주 거대한 바위 계곡입니다. 지금 보이는 복숭아탕은 정말 사람이 깎아라고 해도 깎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조각했네요. 우리는 두문폭포와 용탕폭포 사이의 계곡을 내려가 봤습니다. 물이 정말 맑아서 손으로 한 모금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그럼 떨어지는 폭포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보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조심조심 조금만 더. 살짝 현기증이 나네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절대 이곳 주변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폭포가 복숭아탕으로 떨어지는 용탕폭포이고 그 아래 복숭아탕은 보이지 않네요. 봄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사흘 전에 내려 다행히 폭포나 계곡에 물이 있어서 볼거리를 풍성하게 해주네요. 다양한 물길이 계곡 전체를 살아있는 풍경으로 만듭니다. 산에서는 바람이 길을 만들고 숲에서는 햇빛이 길을 만들고 계곡에서는 물이 길을 만듭니다. 12선녀탕 계곡은 바로 그 물의 길을 따라 걷는 곳입니다. 두문폭포를 마지막으로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는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선녀를 만나려면 밤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선녀들이 목욕했다는 물에 간단히 세수를 했더니 피부가 보송보송해졌네요. 여러분도 잠시나마 설악산의 맑은 물소리와 깊은 숲의 순결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했으니 내일을 위해 바베큐에 맥주 한 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